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은 SK 우선주라는 종목을 분석해 볼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고배당에 대박까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배당이 높으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SK 보통주를 보면 지금 뭐 지주회사는 대부분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PER이 5.5배, PBR 매우 낮죠. 근데 이걸 저평가라고 할 수 있나? 지주회사는 대부분 저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회사에서는 투자형 지주회사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채태원 외 26.4%를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가 24%나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자사주 소가 의지가 있는가? 미국 기업 같은 경우면 상상할 수가 없죠. 자사주를 사는 거 동시에 소각이 전제가 되고 뭐 100% 그렇게 하죠. 미국 기업은. 근데 한국은 이렇게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주로서는 속타는 경우인데 이게 뭔가 시나리오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뭐 구체화된 게 없고 근데 몇 년 기다리면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SK 스퀘어와 합병해서 이제 하이닉스를 손자 회사인데 현재 자회사로 만들어서 연결 편입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건데 뭐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회사는 소각 계획은 미정 뭐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헤지펀드하고 표대결 가지 않는 한은 한국의 이런 기업이 뭐 메리츠 그룹 빼놓고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하면 당연히 주가는 급등할 겁니다. 근데 헤지펀드하고 표대결에서 이기지 않는 한은 어렵고 이게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하니까 자기 자본이 이제 줄어들어서 소액주주는 손해라는 건데 뭐 한국에 이렇게 소액주주 권리 주주뿐만 아니라 주주 권리 침해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거 갖고 얘기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고 혹시 돌톤 인베스트에서 뭐 표대결로 간다면 우린 좋겠죠. 당연히 이쪽을 편을 들어야 되지만 이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해서 투자하기에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10년 이내에 거버넌스 이슈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런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아세아 자사주 또 메인만 하고 소각을 안 해요. 여기도 뭐 자사주 비율이 굉장히 꽤 되는데 또 메인만 하고 소각은 안 하고 뭔가 회사, 회사 측에서 다른 계산이 있는 거죠. 표대결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10년 이내에 쉽지 않다.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부동산 비중이 크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쪽에 어떤 부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지. 주식은 관심 밖이에요. 이거는 국민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정치권으로 이게 넘어가야 되고 정치인들이 뭔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는 하죠. 물적 분할로 재상장 하면은 주주 침해 방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DBI 책 사례가 있듯이 겁이 없어요, 아직도. 왜냐면 뭐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없거든요. 그럼 SK 회사의 자회사를 보면은 SK이노베이션, 스퀘어, ENS, 팜테코 이 기업을 위주로 보면 됩니다.
지분율이 높으니까. SK 스케일은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된 반도체 ICT 회사고요. 나머지는 시총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실적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SK 목표가가 몇 달 전에 이제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 제시한 게 200만 원이다. 2025년까지. 주가가 현재 주가라면 21만 원이니까 10배죠, 10배. 10배고. 회사 측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뭐 웃고 말긴 했지만 회사에서 주가를 올리겠다는 거는 최대 주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제시하는 거지 갑자기 뜬금포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아무 개선 없이 이런 발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투자하려는 기업은 SK 우선주예요. 왜냐? 배당률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SK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이제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되니까 고배당의 시세 차이까지 먹을 수 있고 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바닥권이고 중간 배당도 실시했고요. 최근에 기본적으로 소형주입니다. 고배당을 주니까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마냥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은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근데 뭐 승부를 걸 수도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은행보다는 비중 그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해볼 만하고요. 시총을 보면 1,050억. 그러니까 SK 보통주는 시총이 뭐 거의 15조 이상이지만 우선주는 언제든지 급등이 가능한 소형주고 2020년에도 단기간에 뭐 3배 이상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주가 올라가면 따라가지만 어떤 순간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소형주니까 세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주보다 더 짭짤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84,700원에서 52만 6천 원이니까 이건 뭐 3배도 아니고 어, 거의 7배죠. 6배 이상. 뭐 근데 최저점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최고가에서 매도할 수도 없고. 이때 왜 그랬냐? 이때 뭐 3월 달에 일단 급락한 거는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고 조금 오른 상태에서 그 당시에 SK 바이오팜 난리였었죠. 상장 뉴스가 나오면서 모멘텀 트리거가 생긴 거죠. 근데 이런 상장도 중요한 게 장부가가 높지 않아야 돼요. 장부가가 이미 높으면은 매각 차익이 없기 때문에 뭐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차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장부가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저도 이 당시에 이제 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었고 투자를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수익을 얻었었는데요. 그래서 비상장 자회사 우량 회사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비상장 자회사 상장이 중요하고 SK ENS라는 회사도 굉장히 이제 영업이 큰데 PER을 높게 주기는 힘들어요. 팜테코는 다르죠. 완전히 그 SK 그룹에서 성장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회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CMO 사업의 한 종류고 그래서 실제로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부가도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선주가 현재 이런 가격인데요. 과거 고점을 간다 그러면 3배 상승이 가능하죠. 언젠가는 갈 수 있고 뭐 자사주 소각은 저는 뭐 이제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제시한 그 목표가까지 간다면 10배 초대박의 가능성이 있죠.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200만 원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주사 주가가 올라가야지 최대 주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룹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SK 자회사 실적을 보면 다 좋아요. 근데 정유 발전 좋을 수밖에 없죠. 통신도 그렇고. 호실적 1분기에 이미 나왔고 2분기도 좋고 그래서 연간으로 지주회사 실적이 62%나 이제 증가하는 그 예측치가 나오고 있어요. 정유 유가가 급등했으니까 그 발전회사도 마찬가지고 S&P 가격 상승하고 뭐 LNG 쪽 좋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 이어지면 어, 좋고요. 그 비상장 자회사 첨단 소재 바이오 쪽으로 해서 실적이 좋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주 친화 정책 배당을 확대하겠다.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소각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하죠. 25년까지. 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답답하긴 하지만요. 실적이 뭐 1분기 크게 개선이 이미 됐고요. 비상장 자회사, 뭐 정유 쪽은 당연히 좋고 ENS, 팜테코, 실툴은 머티리얼즈는 원래 상장이었는데 흡수합병했고요. 에코플랜트 전년 동기에 비해서 크게 좋아졌고 ENS는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발전미 LNG 업황이 크게 좋아졌고 또 실트론도 웨이퍼 가격 상승으로 분기 최대 실적. 바이오팜은 옛날에 난리 났던 회사인데 좀 부진하고요. 팜테코가 중요한데 계속 CMO 쪽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중요하죠. 지분율이 33.4%. 정유가 폭등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엄청 좋고 미국의 뭐 엑슨모빌 뭐 난리 났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가 또 이제 고점에서 꺾인 상황이에요. 왜냐면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 저평가죠. 미국 발레로라는 정유사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많이 싸다. 근데 그럼 왜 싸냐? 항상 쌀 때 이유가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29%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 발레로 대비해서 배터리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배터리가 왜 부진하냐? 한국 그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형이 많고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 포드 이쪽. 근데 포드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뭐 SK온이 부진한 이유가 그 유럽이 전쟁 때문에 되게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 전기차 쪽이. 그래서 배터리 당연히 안 좋고 또 전쟁 때문에 원재료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나 포드가 투자를 계속 확대하기 때문에 실적 좋아지면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ENS 뭐 도시가스 판매 회사하고 LNG 사업도 하고 신재생 사업도 하는데 그 재평가 필요하다.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데 장부가 2.6조 재평가가 필요하죠. 그 SK 스퀘어라는 회사는 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고 중요한 게 이제 하이닉스의 대주주고 지분율이 20%예요. 하이닉스가 74조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SK 지주회사의 지분법 이익에만 잡히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게 그 주가를 SK 지주회사 주가를 올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이제 스퀘어와 합병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지분법이 아니라 이제 연결로 잡힌다는 거죠. 자회사가 돼서 시나리오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막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도 닦는 심정으로 지켜봐야죠. 굉장히 중요한 회사 SK 팜테코입니다. 지분율 100%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키우려는 회사죠. 자, 인수합병으로 계속 성장한 회사예요. 매출이 뭐 크게 증가하고 있죠. 100% 자회사고 17년부터 여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M&A를 성장해서 2조 원을 투자했고, 자, 중요한 게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3년 상장 목표인데, 뭐 기업 가치 12조 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당장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23년에 상장이 쉽지 않겠죠. 지금 주식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년 아마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 내년이라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뭐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요. 뭐 IPO가 사장 CEO가 외국 사람인데 6조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프리 IPO를 이미 했고,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고 중요한 게 이 사업 보고서에 장부가가 8,750억이에요. 6조 차익이 엄청나죠. 또 지분율이 100%나 됩니다. 그래서 이니스는 상장 얘기가 별로 없고 상장해도 그냥 그럴 것 같은데 팜테크가 상장하면 주가에 굉장히 확실한 트리거가 된다. 근데 뭐 내년일지 내년일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소형주고 기본적으로 소형주고 고배당이니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근데 올해 실적이 이미 1분기에 개선됐고 뭐 개선되는 게 확실하고 계속 좋아지는 거죠. 작년에도 좋고 올해도 좋고. 근데 트리거 발생할 경우에 대박 가능성이다. 자사주 소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혹시 모르고 팜테커가 내년에 상장한다. 그것도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럼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좀 길게 봐서 25년 스퀘어와 합병 시나리오가 실제로 액션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SK 지주사 주가를 올려야지 유리하다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10배의 대박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를 막 생각하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 투자 전략은 나는 근데 여기다 인생 걸고 싶다. 뭐 걸 수도 있어요. 현재 가격에서는 뭐 높지 않으니까 월방에서 인생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몇 억 이상 때려맞고 안 오르면 이거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뭐 승부 볼 수도 있고, 아, 그냥 난 1억만 아니면 뭐 한 3천만 원만 투자해서 마음 편하게 10배까지 노려보겠다. 이게 사실 투자 금액이 크면은 이 투자는 심리 게임인데 참 어려워요. 근데 뭐 승부를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비중 조절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간에 대박 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도 리세션 얘기 계속 나오고 금리도 10년 금리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당장 뭐 대박이라기보다는 도 닦는 마음으로 회사는 25년까지 200만 원 얘기했지만 한 5년 정도는 각오하고선 대박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